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6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엔 4곳에서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약간 패턴이 달라진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패턴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은 미사일 등을 발사한 이후에는 항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발사를 했는지 밝힐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한미 연합 훈련이 있고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는 등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가 이제 강화되는 데 따른 어떤 반작용으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 재원으로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 당국의 분석과 일본 당국의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 겁니까? 관측한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하기 이제 위한 거니까요. 북한은 계속해서 전술핵 등 한국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해온 만큼 네. 현재 계속해서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은 그러한 목적에 알맞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아침에 발사한 미사일도 그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되었건 아니면 다른 재원의 미사일이 되었건 북한은 계속해서 핵탄두를 실어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이 한국을 상대로 한 그러한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재원 등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또 한미일 관계 당국의 협력을 거쳐서 그에 대한 대응 태세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끝내고 귀국을 했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앞두고 있으며 부통령 방한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미국 부통령. 이런 시기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북한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한미 동맹 당국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그에 대한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적, 예를 들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이간 행위,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국론 분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단순히 한미연합훈련이나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만을 노린 단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이제 무력 태세 강화 그리고 이제 한국 내의 국론 분열 등을 노리는 여러 가지 목적 등이 항상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다라는 논리보다는 북한이 계속해서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무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의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북한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한미 연합훈련이 해상에서 내일 시작이 되고 특히 지금 입항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호가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불리는 핵항공 추진 모함이어서 좀 이것을 견제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되고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과의 연합 기동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군의 훈련은 두 동맹국의 이제 정상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법하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불법으로 대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당국의 행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해석보다는 북한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은 한미 훈련이 있을 때마다 본인들도 대응 훈련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대응 도발을 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발의 결과는 결국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뜻한 대로 어떤 그 도발이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어떤 와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국론 분열 같은 것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위원께서 계속해서 이 북한이 우리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다만 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추가 제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됩니까? 2017년에 2397호에 따르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거리든 장거리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제재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2017년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동의하였던 자동 제재 조항을 과연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관계 때문에 이 서방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추가 제재는 아마 동의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엔에서 했던 제재들, 그리고 각 미국, 유엔 등이 독자적으로 부과했던 제재들을 다시 한번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대북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제재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을 하겠다는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을 때의 행위, 어떠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였던 유엔 제재의 문구를 보면 네.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면서 북한 미사일 등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것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제재가 무용하다는 말은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에 북한이 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부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정신에 따르면 불법을 법제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됐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명분으로서 이제 대외 적대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인들의 핵무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특히 이제 7차 핵실험은 관계 당국의 어떤 정보 체계에서 봤을 때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이 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놀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한미 당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로 이제 대북 정책 로드맵을 가졌는데, 근데 사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협상장에 끌고 나오기 위한 네. 어떤 뭐 담대한 유인책 제공이 아니라 비핵 평화 번영,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뭐 담대하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담대한 구상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한미연합 대비태세 강화, 국제사회에 대한 제재 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등을 꾸준히 해가면서 북한이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택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은 친서 27통이 공개가 됐는데 이 친서들 읽어 보셨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을 봤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한미 간의 어떤 뭐 이간 행위, 그 다음에 한국 내의 국론 분열 등을 노리는 북한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